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모의고사 오답입니다. 저도 처음에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오답 방법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공부법에는 정답이 없기에 오답 방식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정착을 하셨다면 그 방법을 그냥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시도해 봤는데 나만의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답 노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오답 노트를 열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답 노트를 예쁘게 만들어 놓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험까지 남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예쁘게 만들어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답 노트를 만들었을 때 스제트에다가 한글 파일에다가 스제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질문, 답 형식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 파일을 열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오답 노트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따로 마련하자니 뿌개기 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냥 파일이 쌓여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정착한 방법은 아날로그 형식인데요. 저는 오답 노트를 그냥 정말 노트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노트는 모트모트의 그 스퀘어 모양인 노트인데요. 이 노트를 사용한 이유는 이렇게 노트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그때 펼쳐가지고 가볍게 훑어보기가 좋고 또 업데이트한 다음에 새로 그걸 막 출력하거나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냥 틈날 때마다 공부하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형식으로 또 제가 또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정리 방식에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고 싶은 정보를 그냥 그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형식대로 더 편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아날로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상호 채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논술도 포함이고요. 모든 모의고사 내용은 저 혼자서 채점을 하고 오답을 하였습니다. 간혹 가다가 서로 바꿔서 채점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면서 채점을 하면은 비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거 채점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신경이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채점을 한다면 보통 그 이유가 서로 칼체를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자기 걸 채점하면 왠지 맞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채점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이게 누가 봐도 맞는 정답이 될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상호 채점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그냥 내가 스스로 최대한 칼체를 하고 충분히 답지를 보면서 키워드 유무에 따라 채점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채점을 그냥 혼자서 했습니다. 논술 또한 본 스터디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저 스스로 피드백을 했어요. 본 스터디를 해서 상호 첨삭을 하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기쯤 되면 여러분들도 논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을 것이고 스스로 그 시간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호 채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오답 노트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맨 위에는 모의고사의 이름과 회차를 적고요. 점수는 합산하지 않는 대신에 몇 점을 올렸어야 했는지를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A형하고 그 옆에 6점은 무조건 올렸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모의고사 점수는 가끔씩 제가 채점을 하면서 이번 건 좀 잘 본 것 같다 할 때에는 합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쓰여있는 걸 보니까 대충 50점대 후반이 나갔던 것 같고 그 외의 경우에 못 봤을 때는 40점대가 나갔을 때도 있고요. 특히 초반에는 40점대가 나온 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점수는 정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잘 본 것 같다 할 때만 선택적으로 합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오답 노트를 다 한 다음에 간단하게 총평을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 노트를 기본적으로 절반을 접었습니다. 수학 풀이 노트처럼 절반을 접고 왼쪽 절반에는 내가 맞췄어야 하는 문제들에 대한 오답을 적었습니다. 오른쪽 절반에는 내가 틀려도 마땅한 문제, 배우지 않았거나 어려웠거나 내가 풀지 못하는 수능형이었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오답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주목했던 부분은 왼쪽에 있는 맞췄어야 하는데 틀린 문제들에 대한 걸 확실하게 오답 노트를 하고 전략을 가져가려고 했고, 오른쪽에 적힌 몰랐던 문제나 새로운 정보인 경우에는 틀린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을 하거나 전략을 짜기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이런 느낌으로 오답 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다른 투 트랙이 있는 거죠. 맞췄어야 되는 문제와 틀려 마땅한 문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함으로써 이 각각에 대한 공부 방법을 달리 가져가면 여러분들도 효과적으로 오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답의 내용은 쓱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과목 이름 쓰고 문제별로 정말 한 4-5줄 정도 적었습니다. 몰랐던 내용이 있다면 몰랐던 내용을 적고 틀린 이유를 적고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략을 간단히 적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그렇게 완벽주의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노트를 보면 기본적인 형태는 제가 말씀드린 그 틀이 맞지만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적은 것도 많아서 이 노트를 너무 막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췄어야 되는데 틀린 문제를 왼쪽에 적다가 칸이 너무 부족하면 그냥 오른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막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이거를 맞췄어야 되는데 틀린 문제로 판단했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자료를 만들거나 뭔가 공부를 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강박이 있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알면 된다. 공부하면 된다. 공부하고 끝내고 이제 실수 안 하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가볍게 모의고사를 하면서 오답을 하면서 오답에 들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또 하나의 전략이겠습니다. 이 모의고사 오답을 저도 하는 시간이 그렇게 엄청 좁진 않고 그렇게까지 막 유익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서 최대한 알맹이만 빼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뒤로 갈수록 모의고사를 오답을 하는데 들이는 시간은 적고 그냥 외울 거 외우고 그 다음에 전략 가져가고 정리 대충 하고 그렇게 끝내는 시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각 회차의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시험지 자체를 잘라서 붙여놓거나 아니면 해설지 자체를 잘라서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우선 제가 틀린 문제에 시험지를 잘라서 붙여놓는 경우에는 각인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그냥 글로만 적어놓으면은 그때 상황이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던 그 시험지 자체를 그대로 잘라서 붙여놓으면 그 악몽이 여기에 그대로 담기기 때문에 볼 때마다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이걸 이렇게 잘못 판단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틀렸었지라는 것이 생생하게 이 노트 자체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틀렸던 순간의 기억 자체를 여기 박아버리는 이 방법 또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설지에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해설지를 읽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다시 어딘가에 정리하는 것도 또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해설지에서 유의미한 정보인데 내가 이걸 다 옮겨 적기는 부담스럽다 할 경우에는 그냥 통째로 해설지를 잘라서 여기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냥 오답노트 볼 때 쓱쓱 앞뒤로 훑어가면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고요. 그냥 훨씬 시간적 절약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회차의 모의고사 오답을 아날로그 형식으로 끝낸 뒤에는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 이 노답노트에는 그냥 자유롭게 내용적인 측면이든 전략적인 측면이든 하고 싶은 방법대로 그냥 정리를 막 했다면 이걸 마친 후에는 한글 파일에 좀 정갈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글 파일에 정리를 한 것은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전략적인 측면인데요. 그 파일을 만든 이유는 바로 시험장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험장에 가져갈 전략적인 정보들을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 파일이 바로 제가 직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파일입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과목에 통용되는 그런 실수 방지 전략들, 그리고 각 과목별 전략들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파일에다가 이제 과목별로 업데이트할 전략들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실수했던 내용들을 거기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장의 그 파일은 출력해서 들고 감으로써 과목별 전략들을 머릿속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는 모의고사를 풀자마자 일단 바로 독서실에 가서 오답노트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이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또 거기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막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번 모의고사는 어땠다, 이 문제는 어땠다, 나는 몇 점이다, 뭐 서로 채점하면서 또 이런저런 잡담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모의고사 땡 끝나면 일바로 짐 싸서 나와서 바로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내 공부의 자리로 딱 앉아서 그 아날로그 노트를 펴고, 그리고 채점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아날로그 노트에다가 정리를 할 때 왼쪽에는 맞췄어야 되는 문제, 오른쪽에는 틀려 마땅한 문제로 나뉘어서 분류를 하고, 점수는 합산하지 않고 올려야 하는 점수만 적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 올렸어야 하는 그 점수를 줄여나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오답을 하는데, 오답을 할 때의 저의 스탠스는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자. 세워라 내워라 예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빼먹을 것만 빼먹고 빨리 끝내자라는 그런 조금은 급한 마음가짐으로 모의고사 오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 끝도 없기, 아날로그 형식으로 자유롭게 정리를 한 뒤에는 노트북을 켜서 전략 파일을 켰습니다. 전략 파일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할 측면들, 실수 방지 전략이라든지 과목별로 정리해야 할 전략들만 따로 모아서 파일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은 그대로 시험장에 들고 갔습니다. 잠깐 꿀팁을 드리면 시험장 자료를 만들 때는 꼭 교육과정 A랑 교육과정 B를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교육과정 A 끝나고는 교육과정 A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선배한테 들어서 얻은 정보였는데요. 정말 꿀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A 시험을 끝나고 나서 교육과정 B 준비를 해야 하는데, B랑 A랑 섞여있는 자료를 보다 보면 교육과정 A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중요한 시험장에서 멘탈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험장 전략을 만들 때, 시험장 자료를 만들 때 교육과정 A랑 B를 따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한 그 아날로그 노트는 너무 시간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짬날 때, 왔다 갔다 할 때나 뭔가 짜투리 시간에 열어서 훑어보는 형식으로 복습을 했고요. 또 다음 모의고사 오답을 하기 전에 잠깐 지난 모의고사 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부담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막상 시험 전날까지 이 모의고사 오답 노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밤까지 제가 이 모의고사 노트를 훑어보고 간 기억이 나긴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거듭 강조를 드리자면 모의고사 오답 노트를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오답 노트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열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걸 제가 정말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용적인 측면이든 형식적인 측면이든 각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시험장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내용적인 측면을 아날로그 형식으로 정리해서 틈틈이 봤고,
형식적인 것은 한글 파일에 꾸준히 누적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그 형식적인 측면은 시험 보기 전에 계속 한번 읽어보고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험장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오답노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 방법이 절대 정답이 아니고 주변 선배들 보면 시제트 형식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오답노트를 하지 않고 포스트잇에 직접 강론책에다가 정리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엑셀 파일을 활용하시는 분도 봤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만의 방법을 믿고 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틈틈이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